안녕하세요. 유닛 2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 유닛 2에서 My School, 나의 학교가 어떤 곳인지 묘사하고 또 좋은 곳인지 나쁜 곳인지 좋다면 왜 좋은지 나쁘면 왜 나쁜지 이유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 차례가 왔던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브레인스토밍 아웃라인 숙제를 내줬어. 어느 때와 똑같이 항상 파트 1을 하고 나면 브레인스토밍 아웃라인을 내주지. 그러나 여러분 잘해왔나? 열심히 해왔어? 최선을 다했어? 한번 생각해보라고. 선생님이 늘 시키는 대로 따라와줘야 돼요. 과제가 안 되는 학생은 지금 일어나서 나갑니다. 수업에 참여하지 마세요. 과제 안 하고 수업 듣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게 해본 사람은 더더욱이나 잘 알 거예요. 꼭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 공평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 시작해볼게요. 유닛 2 My School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복습해보자. 우리 지난 시간에 Introduction Structure 이 서론을 어떻게 쓰는지를 배웠어요. 일단 서론 쓰기에 앞서서 에세이라는 것, 논리적으로 나의 생각을 글로써 전달하는 이 에세이라는 것은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이 구조는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했어요. 그 구조 첫 번째가 Introduction, 서론. 두 번째는 Body, 본론. 그리고 마지막이 Conclusion, 결론이었죠. 그리고 이 세 가지 중에서 이과에서는 인트로덕션 어떻게 쓰는지 배웠고요. 이런 그림을 선생님이 보여줬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럼 하나하나 뭐 어떤 거였는지 한번 설명해봐라, 아가애들이. 자, 후크가 뭐였지요? 여러분 설명해보세요. 후크가 무엇입니까? 선생님이 늘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후크는 무엇이죠? 갈고리입니다. 왜 갈고리라고 합니까? 갈고리를 딱 걸어서 끌어당기면 끌려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후크가 뭐라고 가르쳤느냐? Capture the reader's interest. 독자의 관심을 잡아 끄는 문장이라고 했다. 왠지 글 읽고 싶다 이런 느낌을 드는 문장이었어요. 그리고 이 후크는 어떻게 쓰느냐? Anecdote, proverb, question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했죠. proverb는 속담, question은 질문. 아마도 여러분이 제일 많이 쓰는 방법 question일 것 같고요. anecdote는 조금 생소하다고 느끼는 아이들이 있을 것 같아. anecdote 선생님 지난 시간 설명해 줬는데 뭐였어? 일화였어. 기억나? 일화가 뭐야? 하나의 흥미로운 이야기 내가 겪거나 내 주변에서 내가 아는 사람이 겪었던 이야기를 일화라고 합니다. 자, 이게 바로 후크야. 그럼 제너럴 스테이트먼트는 뭐야? 이게 제일 힘들어. 그럼 이걸 먼저 하는 게 좋겠네. thisis가 뭔지 알면 제너럴 스테이트먼트는 쉽죠. thisis는요. 삼각형의 제일 마지막 뾰족한 부분에 있습니다. 즉 콕 찔러야 됩니다. 심장을 콱 찔러야 돼. 그만큼 중요한 게 thisis예요. 우리말로 중심 문장이죠. 중심 문장. 자, 중심 문장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제너럴 스테이트먼트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으면 안 되죠. 자, 제너럴 스테이트먼트, introduce general idea. 그냥 일반적인 거. 얘들아, 소개팅했어. 잘생긴 애와 잘생기고 멋지고 매너 좋고 착하고 그런 애랑 일반적인 애 누구 고를 거야? 그렇지, 잘생기고 매너 좋고 착한 애 고르겠지. 그거야. 그럼 일반적인 애는 이 잘생긴 애를 좀 더 잘생겨 보이고 좀 더 매너 있어 보이고 좀 더 착해 보이게 만들어줬을 뿐이야. 그러므로 이 제너럴 스테이트먼트가 하는 일은 얘의 들러리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Background information, 그러니까 배경 설명만 해줘야지. 중심 내용 말하면 안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thisis가 the stand of the writer, 글쓴이의 주장이면서 writer's opinion, 글쓴이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던 거, 그게 바로 뭐야? 이거잖아. 주제 문장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주제 문장이 그냥 사실이야. 물은 백도시에서 끓습니다. 이거 절대 주제 문장 될 수 없다고 했어요. 왜? 주제 문장은 arguable, 논쟁이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물을 하루에 2리터 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어떤 사람은 물을 하루에 2리터 마시는 거 미친 짓이라고 생각해. 싸울 수 있죠. 그게 주제 문장입니다. 그게 주제 문장이에요, 여러분. arguable, 논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요. 주제 문장은 topic, 글감과 controlling idea, 이 글감의 방향을 정해주는,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아니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키가 큰지 키가 작은지, 아니면 멋있는지 안 멋있는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방향을 정해주는 내용이 controlling idea였어요. 거기다가 선생님이 하나 더 추가하자면 주제 문장에는 반드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적어줘야만 정확하게 내용 전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이 5분 동안 설명했어. 5분이나 지났다 얘들아, 알아?
그래. 이렇게 선생님 구구절절 왜 설명하느냐? 이 구조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자, 이렇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복습했습니다. 이번 주 배울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교과서 28쪽을 보시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spatial order이란 단어가 있어. spatial은 장소이란 뜻이야. order은 순서. 자, 뭐의 순서를 말하는 거니? 장소 순서대로 쓰는 걸 말하는 거야. 자, 그림을 봐도 얘가 지금 서가지고 아이고 어디로 가야 되지? 길이 5개나 있네. 어디로 가야 될지 정말 모르겠다. 아이고야 하고 있다고. 그러면 기준을 정해주는 게 필요해. 자, 이 spatial order이 뭔지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첫 번째, used when giving description of a place. 장소를 설명하거나 장소를 묘사할 때 많이 쓰여요. 우리 이번 과 주제 뭐죠? My school. 장소를 묘사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이거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information is organized according to location. 자, 여기 밑줄 거. 자, description 밑줄 긋고 그 다음 location 밑줄 거. 자, 내용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느냐? 위치에 따라 정리되어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그러므로 시간 순서대로 쓰는 거 아니야. 너희 쓰고 싶은 거 그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라고. 위치에 따라서 적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토할 것 같다고요? 토하진 마세요. 자, 얘들아 집중하라고 그런 거예요. 뭐에 따라? 위치에 따라서. 자, 마지막. helps the readers visualize the place easily. 자, 얘들아 이거 있잖아. 여기 helps the readers visualize the place. 이거 있잖아. 완전 중요해. 별표 2개야. 반짝 해줘. 얘들아, 너희는 이걸 알아야 돼. 여러분이 글을 쓰는 이유가 뭔지 알아? 읽어달라고 글을 쓰는 거야. 인정해야 돼. 안내의 일기 알지? 자기 혼자 일기 썼지. 근데 남들이 읽었지. 그거야. 여러분이 쓴 글 남이 읽는 거야 결국은. 그래서 쉽게 읽게 해줘야지 독자를. 그게 바로 여러분이 좋은 작가가 되는 거예요. helps the readers. 독자를 도와줘. 뭐 하도록? visualize 하도록. 즉 시각화. 머릿속으로 그림 그릴 수 있게 도와주는 거야. 내가 글 읽는데 사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거지. 장소에 대한 시각화를 쉽게 해줄 수 있게 해줘.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거야. 장소를 묘사하는 글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야. 아우 알겠어요. 장소 묘사 알겠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죠? 정말 알고 싶어요. 중요한 건요. 어려울 건 없고요. 기준을 잘 따르면 돼요. 기준을. 이렇게 적어야지. 기준을 따라. 어떻게? 왼쪽에서 오른쪽. 또는 오른쪽에서 왼쪽. 그 기준을 따라서 해야지.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이렇게만 안 하면 돼요. top to bottom. 위에서 밑으로 오거나 bottom to top. 아래에서 위로 가거나. 자, 발은 이렇고 다리 어떻고 허리 이렇고 가슴 이렇고 어깨 얼굴 머리 이렇게 가거나 위에서 내려오거나 해야지. 위로 갔다 밑으로 갔다 위로 갔다 밑으로 갔다만 안 하면 돼. 마지막 near to far. 가까운 데서 먼 곳 또는 먼 곳에서 가까운 곳. 이런 식으로 큰 거에서 작은 거 기준을 지켜서 그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쉽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과서예요. 여러분 29쪽에 보면 장소를 표현하는 단어를 또 이렇게 여러분 적기 힘들까봐 알려줬어요. 보시면 positive word, negative word, neutral words. 긍정적인 표현, 부정적인 표현, 중성적인 표현, 중립적인 표현. 표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단어 쭉 읽어보고 참고하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죠? 이 표에도 별표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선생님하고는 practice sentence patterns. 문장 연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27쪽입니다. 자, 27쪽 펼쳐보시면 표현 4개 있습니다. 그중에 선생님하고 3개 합니다. 그러면 한 개는 여러분이 읽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1번, 2번, 3번, 4번 각각 하나 예문 들어옵니다. 총 4문장이죠? 이거 숙제예요. 꼭 지켜야 돼. 알겠지? 첫 번째 표현 볼게요. In other words. 우리말로 하면 다시 말해서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걸 쉽게 다시 풀어 설명해 주는 거죠. 자, 볼게요. In other words, school may not be a favorable place for some students. 다른 말로 하면 학교라는 곳은 어떤 애들한테는 좋게 막 가고 싶고 호감 가는 장소가 아닐 수도 있어. 맨날 시험 치고 이러니까 이런 표현인 거죠. 자, 두 번째 표현. Blank are among the prides of our school. 자, pride. 너 pride 있니? 그 뭐야? 자긍심, 자랑. 자, 여기 A를 적었어요. A, B, C
뭐 여러 개 적어서 2개 이상 적어야지. 왜? 동사가 are이니까. 만약에 한 개만 적고 싶어 그럼 이제 해야겠지. 그지? Among the prize of our school. 우리 학교의 자랑 중에 하나는 뭐야?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자랑 중에 여러 개는 뭐뭐뭐뭐야 여러 개 써주고. 됐나요? 자, 예문 볼게요. Why the school field and big classrooms, 커다란 넓은 운동장과 큰 교실이 are among the prize of our school. 우리 학교 자랑 중에 하나지? 좋죠. 이렇게 학교를 묘사하는 거예요. 아, 운동장 크구나, 교실도 크구나, 큼직큼직하구나 알 수 있는 거죠. 마지막, to add. 자, 덧붙이자면 여기에 새로운 정보가 오면 되죠. 선생님 너무 글씨 날렸으니 new information이라고 썼어. 앞서 A라는 거 말했는데 B를 얘기하고 싶을 때 to add라고 써주는 거지. 추가로 다른 얘기 해줄 때. 예문 볼게요. to add. 너무 선생님이 막 너무 지나 있었나 봐. 자, to add. Studying in my school.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is fun and exciting. 재밌고 신나요. 자, 덧붙이는 내용을 얘기할 때 써주면 되겠네요. 여러분 이유를 최소 2개는 골라야 되죠. 왜? 여러분 학교가 좋다면 왜 좋은지 2개, 안 좋다면 왜 안 좋은지 2가지 이유로 골라야 되니까 이런 표현을 꼭 새겨두시고요.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은 나머지 하나의 표현도 여러분 읽어보시고 예문 적어서 총 예문 4개 숙제로 해오는 겁니다. 자, 약속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브레인스토밍으로 넘어갑니다. 자, 31쪽 마이 스쿨. 자, 여러분은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요. 그죠? 학교가 어떤지에 대해서 생각해봤어? 그림 그릴 수 있어? 지금 그리라면 그릴 수 있을 거야. 많이 돌아다닐 테니까 그만큼 여러분 학교가 중요하고요. 여러분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 고등학교 입시, 대학교 입시에 영향을 줍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브레인스토밍 선생님의 형국을 한번 볼게요. 자, 나는 우리 학교가 어떻다고 생각하느냐? 좋다 생각해. 왜? 사이즈가 커. 학교가 커. wide field, 운동장 넓어. 그리고 big classrooms, 교실도 커. 선생님이 아까 예문 보여줬을 때 나왔던 표현이죠? 자, 그래서 outsiders ask to use our field. 우리 학교 다니는 애들 말고 외부인들이 와서 운동장 좀 쓴다는 경우가 많다 이거야. 그래서 last week, 지난주에도 a group of adults, 아저씨들이, 성인들이 여러 명 와가지고는 rented our field for their training. 자기도 훈련하는데 운동장을 빌려줬어. 이런 경우 많습니다. 선생님도 체육대회 이런 걸 해봤는데요. 그런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한 적 많아요. 이런 특징입니다. 결론은 뭐죠? 학교가 큼직큼직 사이즈가 커 또는 공간이 넓어. 이런 내용인 거예요. 자, 그래서 좋다. 2번째. old ginkgo tree가 있다. 자, ginkgo tree는 은행나무죠. 은행나무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걸까? 내 은행나무가 떠오른 거야. 학교를 딱 생각했는데 은행나무가 떠올랐어. 거기에 무엇을 묘사하느냐? beautiful yellow leaves. 아름다운 노란 잎들이 가을에 많아. 그럼 우리 학교만 좋은 게 아니고요. people visit. 사람들이 막 와서 사진을 찍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도 좋죠. 첫 번째, 장소가 크고. 2번째, 사이자라고 썼네, 세상에. spacious라고 할 수 있겠죠. spacious, 공간이 넓어요. 자, 그 다음 2번째 이유는 이렇게 묶어서 provide people with a nice place, 멋진 장소를 제공합니다. 이유 2개 뽑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떤 이유를 들어서 설명할 건지 생각해보시고 그 내용을 브레인스토밍 해왔을 텐데 정리해봐. 어떻게 1번 묶을 거고 2번 어떻게 묶을 건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장소를 설명하는 만큼 묘사하는 단어가 없다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1쪽 보시고 수정할게요. 자, 그러면 아웃라이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수정하고 있는데 그 아웃라이닝 하시면 어떻게 일시정지 눌러? 그렇지, 됐죠? 네, 숙제를 잘 해왔으면은 수정을 드래. 아니야, 숙제를 잘해와도 수정하고 싶을 수 있어. 욕심이 많아서 열심히 하는 학생이라서 눈물줄. 화이팅. 자, 그럼 아웃라이닝 갑니다. 자, 아웃라이닝은 이 글의 구조를 잘 보는 게 중요하죠? introduction, 그리고 body, conclusion. 이 3가지 파트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리고 introduction의 주제 문장과 결론 문단의 주제 문장은 반드시 문장으로 적어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본론에 있는 body에 있는 내용은 표현들만 쭉 나열해도 된다. 문장 안 써도 된다 했어. 자, 주제 문장 이렇게 써봤어요. I definitely like my school. 자, 이런 표현 잘 써주면 좋다. 그냥 I like my school 말고 있잖아. I definitely like my school. 나 완전 좋아요. 나 확실히 좋아요. 이런 단어가 여러분의 주장을 확실하게 느껴지게 하고
강하게 인식시켜줘요. 이런 단어 꼭 쓰세요. I really like my school 이렇게. I definitely like my school because 이유 넣었죠. 이유 넣어야 된댔어. Because of its spacious area, 넓은 공간과 and the popularity among people inside and outside the school. 학교 다니는 애, 안 다니는 사람 다 좋아하는 인기가 많아서 우리 학교 좋아해요. 자, 그럼 메인 포인트에 적겠죠? spacious 해, rent field to others.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막 공간 빌려간다 했어요. 두 번째, 인기가 많아. 왜? old ginkgo tree가 있어서 people visit in fall and they see the beautiful yellow leaves and they take some pictures as well. 우리 아까 했었죠. 마지막 결론 문장도 문장으로 써줘. In conclusion, I believe my school is a nice place. Nice place. Like my school. 일맥상통. Unity. 통일성. 알겠지? Nice place because of its spaciousness and popularity. 이유 1, 2. 여러분, 이유 적어야지 좋은 주제 문장이야. 문장을 안 써온 그 아웃라이닝 칸에다가 문장으로 안 써온 사람. 선생님이 주제 문장하고 결론 문장 반드시 문장 쓰랬어. 지금 수정하세요. 이제는 좀 실수하지 말고 따라오세요. 알겠죠? 2과가 끝나가는데 아직도 실수하면 어떡해. 이 책이 4과까지 있는데 이제 잘해야지. 그지? 얘들아? 자, 이제 샘플 보자. 여러분 교과서에 이게 있어. 그지? 30쪽에 샘플 패러그래프하고 인트로덕션, 바디, 컨클루전 다 있는데 선생님하고 인트로덕션만 볼게요. 글을 쓰기 전에 반드시 샘플을 한번 읽어서 어떤 식으로 썼는지를 참고하셔야 돼요. 항상 베끼라는 게 아니야. 베끼면 당연히 안 되지. 그러면 이제 첨삭이 안 들어오잖아. 다시 백 되잖아. 하지만 얘들아 잘 쓴 글을 읽어보고 아 이런 식으로 썼구나 라고 하면 내 글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변해. 그래서 선생님 보여주는 거고요. 이번 과에서는 우리가 인트로덕션에 hook, general statement, thesis 이 세 가지 요소를 공부했기 때문에 서론만 같이 볼게요. 자 봅시다. 첫 번째 What is the first thing that comes into your mind? What is the first thing? 첫 번째 물건이 뭐니? 첫 번째 것이 뭐니? 어떤 물건, 어떤 것 that comes into your mind. 너 머리에 떠오르는 첫 번째가 뭐야? When you hear the word school. 학교란 말 들으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니? 갑작스러운 질문, 뜬금없는 질문. 왜 질문하는 거야? 황당. 그지? 이거 뭐야? 얘 왜 질문하는 건지 알고 싶어. 더 읽어볼래. 자, 후크입니다. 그리고 나서 설명해요. Some would associate it. 몇몇 사람들은 이 단어를 with homework, test, and some other negative words. 학교 하면 스트레스, 공부, 숙제만 생각할 거야.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면 school may not be a favorable place for some students. 어떤 사람한테는 학교가 좋지 않을 수도 있어. 내 의견이야? 아니지. 남의 의견이지. 왜 그 얘기해? 내 의견 빛내려고. 이거 뭐야? general statement. 이게 눈에 들어오면 이제 많이 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지만 I have different opinion about my school. 나는 우리 학교에 대해 의견이 달라. I definitely like my school. 나 우리 학교 좋아해. Because of its spacious area and popularity among people inside and outside the school. 첫 번째, 장소가 넓고 두 번째,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소가 있어.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주제 문장까지, thesis statement까지 잘 적었죠. 구조를 잘 맞춰서 쓰는 것만큼 중요한 거 없어요. 문법 오류는 틀릴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어요. 물론 한 번 더 보면 좋겠지만 구조는 반드시 지켜서 오늘 서론, 본론, 결론 3문단 이상의 글을 잘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구조, 그 다음 펑츄에이션, 마침표 잘 찍었는지 그리고 주어, 동사 일치시켰는지 확인하시고 제출하세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 3과에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